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이국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독특한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동물 10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노란배 세발가락 도마뱀. 노란배 세발가락 도마뱀은 작은 파충류과의 동물입니다. 작은 발이 달린 뱀은 많지만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도마뱀입니다. 이들은 서식지에 따라 다른 번식 형태를 취합니다. 이를테면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주 남해안 쪽에서는 알을 낳지만 그보다 더 추운 지역인 북쪽 산악 지역에서는 알이 아닌 새끼를 낳습니다. 이 도마뱀은 최대 몸길이 18cm 정도까지 성장하며 야행성의 작은 벌레를 식량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흰 박쥐. 라틴 아메리카에는 과일 등을 식량으로 삼고 있는 박쥐가 65종류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박쥐들은 과즙이나 꽃에서 나온 꿀을 마시죠. 이러한 박쥐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것이 바로 이 하얀 박쥐인 온두라스 흰 박쥐입니다. 이 동물은 무게가 겨우 7.5g 정도인데 크고 노란 귀와 나뭇잎같이 생긴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의 열대우림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헬리코니아라고 하는 식물의 잎속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커다란 헬리코니아의 잎사귀를 신중히 아래부터 뜯어가며 자신들의 은신처를 만드는 거죠. 이들의 무리는 4마리에서 8마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수컷은 1마리뿐입니다. 온두라스 흰 박쥐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박쥐이기 때문에 생태와 생활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푸른 민달팽이. 엘리지아 클로로티카라고 불리는 푸른 민달팽이는 정말 희귀한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다의 작은 민달팽이 같은 모습으로 몸 길이는 약 3cm이며 북아메리카 연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특한 점은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푸른 민달팽이는 오늘날까지 식물계와 동물계의 중간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생물은 해조류를 먹음으로써 식물 특유의 현상인 광합성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2주일만 해조류를 먹고 그 뒤 남은 일생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은 약 1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장한 푸른 민달팽이는 자웅동체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미얀마 들창코 원숭이. 미얀마 들창코 원숭이는 현존하는 원숭이 중 가장 희귀한 종류로 사람을 묘하게 끌어당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납작하게 위를 향해 있는 코 모양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독특한 구조의 코 때문에 그들은 비가 오는 기간에는 계속 재채기를 해야만 합니다. 미얀마 들창코 원숭이는 2010년에 발견된 신종으로 27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에 3개에서 4개의 무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북동부, 히말라야 동부의 다른 영장류들로부터 고립된 땅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해발 1700m 이상의 고지에서, 여름철 눈이 사라지면 해발 3200m 높이에서까지 생활을 하게 되며 서식 개체수는 넉넉히 잡아 33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들창코 원숭이는 일생의 약 90%의 시간을 나무 위에서 지냅니다. 푸른발 얼간이새. 이 새는 자연이 낳은 아주 특이한 생물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귀엽고 경계심이 전혀 없는 들새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 이 새를 연구한 사람은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연구를 위해 이 새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아갔습니다. 참고로 이 새의 생태 연구는 매우 간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얼간이 새들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새에게 있어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물은 경계심,
또는 너무나도 어색한 걸음걸이로 인해 이 새는 얼간이 혹은 광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는 사냥을 할 때에는 수심 25m 깊이까지 잠수를 하는데 그때의 속도는 시속 100km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수를 할 때가 아닌 수면에 떠올랐을 때 생선을 사냥합니다. 이런 영리한 사냥의 이유는 바로 물고기 색깔에 있는데요. 깊은 바닷속에서는 밝은 색을 가진 생선의 배가 아주 잘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린개, 예티크랩. 간혹 특이한 발견이 많은 학자들을 당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6년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털투성이의 생물은 동물학자들이 당면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는데요. 그 구조로 보았을 때는 분명 개였지만 가위 쪽의 모습은 털투성이의 짐승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외형 덕분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농담처럼 예티크랩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은 털이 아니라 돌기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발견된 예티크랩의 몸 길이는 약 15cm로 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심 2000m나 되는 심해의 세계에서는 시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매력적인 개는 어떤 크기라고 하더라도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몸의 아주 작은 일부까지 황화수소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코 개구리. 돼지코 개구리는 아주 보기 드문 색을 가진 수륙 양서 생물입니다. 몸체는 거의 보라색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개구리는 대부분의 기간을 땅속에서 보내다가 번식기인 2주간만 지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돼지코 개구리는 이 한 종류만으로 자신의 과 분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되고 정식으로 분류가 진행된 것은 2003년의 일이에요. 이들은 서식 분포권이 아주 좁아서 인도 서고츠 산맥 속 14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케랄라주의 이두키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돼지코 개구리는 약 1억 3천만 년 전에 독립적으로 갈라진 종으로 대륙의 분열과 공룡의 멸종 시대를 거쳐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레드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투새. 실제로 보기는 정말 어려운 새입니다. 대부분 나무줄기와 비슷한 회갈색 톤의 몸이 이 새를 독특하고 교묘하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장이 특별히 훌륭한 이유는 색이 비슷한 진짜 나뭇가지와 완전히 일체화된다는 점이에요. 밤이 가까워지면 올빼미나 박쥐가 식량을 찾거나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 귀한 새도 사냥을 시작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새들에 비해 부리가 상당히 거대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 벌레를 능숙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투새는 작은 새나 박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야생의 포투새를 본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는 이 새가 몸을 위장하는 것에 귀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봉짝거미, 피콕 스파이더. 호주의 특이한 거미. 이 생물은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계실 거미에 대한 공포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이는 겨우 8mm밖에 되지 않고 몸통에는 8개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멋지게 발달된 다리심으로 놀라울 정도의 장거리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컷이 눈앞에 암컷을 발견하면 복부에 있는 아름다운 무늬가 마치 공작이 날개를 펴는 것처럼 사뿐히 펼쳐지며 춤을 춥니다. 이들은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거미의 실은 은신처와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만약 공작거미의 눈앞에 거울을 두면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경쟁 상대로 인식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리보니 악어. 리보니 악어는 그 모양 때문에 오얼피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이 흥미로운 물고기가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파악하는 데 성공한 것은 단 한 번, 수심 1500m에 설치된 수중 카메라 렌즈에 우연히 비쳤을 때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이 물고기를 목격한 일은 얕은 여울에 떠오른 죽은 사체 혹은 빈사 상태의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한 동물학자이자 어부였던 제레미 웨이드가 이 특별한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장소를 발견하여 비디오에 담았는데요.
그 외모가 너무나도 특이해서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그것이 정말 생선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리보니 악어는 굉장히 거대한 길이지만 몸은 가늘어서 5cm에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체중은 250kg를 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생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그럼 다시 뵐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